안녕하세요, 와치리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지지난달 성수동에서 있었던 예거 리베르소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디오 가이드를 토대로 조금 각색해서 풀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올해로 리베르소 출시 91주년이 되는 해네요. 제 컨텐츠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작년 DDP에서 있었던 사운드메이커 전시회에 이어서 올해도 이런 블록버스터급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 걸 보면 요즘 예거가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을 나름 공격적으로 펼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한편 역사와 헤리티지 자체가 풍부한 탓도 있겠죠. 1931년 예거 루쿨트르는 20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 이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리베르소는 거친 폴로 경기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손목시계의 탄생을 알린 전설적인 모델이죠.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특정 스포츠의 특성에 맞춰 설계된 세계 최초의 시계로 출시된 직후부터 전 세계 각계각층의 트렌드 세터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이 특징인 리베르소는 기계적인 정교함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한 형태와 그 기능이 절묘하게 결합돼서 최상의 우아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크게 총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대를 초월한 리베르소의 스토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뉴팩처 스토리는 르쿨트르 가문이 스위스 발레드주에 정착한 이후 19세기에 매뉴팩처를 설립하고 또 에드몽 예거와 손 잡아서 진정한 워치메이커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아이콘 스토리는 인도의 열기와 흙먼지 속에서 탄생한 아이디어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 중 하나로 재해석된 그 기원에 관해서, 스타일과 디자인 스토리에서는 리베르소의 미학적 기원인 아르데코와 리베르소 디자인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전시 중심부에는 예거 루쿨트르가 미국인 아티스트인 마이클 머피에게 의뢰한 설치 작품인 스페이스 타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 스토리에서는 기술 발전을 향한 예거의 혁신적인 도전을 리베르소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마지막으로 장인 정신의 스토리에서는 에나멜 장인, 잼 세팅 장인, 인그레이빙 장인, 기요셰 장인들이 어떻게 리베르소의 예술적 표현을 담아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매뉴팩처 스토리는 작년 전시회에서도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죠. 예거 루쿨트르의 워치메이킹 전문성에 대한 것인데요. 그 혁신성을 인정받은 436개에 달하는 특허, 그리고 수많은 유명 브랜드에서 자사시계에 장착하기 위해서 예거 루쿨트르의 칼리버와 에보슈를 주문하였다는 사실,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칼리버와 에보슈의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했던 르쿨트르는 업계의 유명 브랜드로부터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지게 됐죠. 보시면 고객 명부엔 바제론 콘스탄틴, 파텍 필립도 보입니다. 여기서 에보슈라 함은 브랜딩 되어 있지 않은 무브먼트인데요. 1850년까지는 주요 그 구조 요소로만 구성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완전한 무브먼트 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증서는 1937년 예거 루쿨트르가 설립돼서 두 회사인 르쿨트르와 에드몽 예거의 사업을 공식적으로 통합했음을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1930년 사업가인 세자르드 트레이는 영국 장교들이 폴로 경기를 즐기던 곳이었던 인도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중 시계의 글라스와 다이얼을 보호할 방법을 고심하던 중 드트레이는 회전 케이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친구였던 자크 데이비드 루쿨트르에게 연락을 했고요. 에드몽 예거와의 인연을 통해서 르네 알프레드 샤보가 케이스 디자인에 참여했습니다. 1931년 3월 4일 파리 특허청은 특허 등록을 승인했는데요. 가능한 한 빨리 이 혁신적인 디자인을 시장에 출시하고자 르쿨트르는 뱅거에게 시계 케이스 제작을, 그리고 당시 손목시계 전용 무브먼트 제작소인 타반에게 직사각형 케이스용 무브먼트 공급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이코닉한 시계의 시작입니다. 최초의 리베르소입니다. 리베르소 케이스에 대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지 9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첫 번째 모델이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이는 23개 부품으로 구성된 회전 케이스 메커니즘의 정교함을 고려할 때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버 다이얼과 골드 인덱스가 적용된 초기 모델은 1920년대에 개발된 새로운 스테인리스 스틸 합금 소재인 스테이브라이트 케이스로 제작되었는데요. 당시 시계업계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소재였고요. 시계 케이스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실버보다 내구성이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스틸 리베르소 모델의 블랙 레커 다이얼은 라듐으로 마감된 야광 기능을 가진 루미너스 숫자와 라듐으로 채워진 스틸 핸즈가 특징입니다. 칼리버는 438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듀오 페이스는 어떻게 보면 태초 리베르소의 탄생, 기원을 약간은 거스르는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이게 바로 리베르소 출시 63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리베르소의 독특한 양면 케이스를 활용해서 두 개의 시간을 표현하는 듀얼 타임 컴플리케이션을 완전히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듀오 페이스를 탄생시켰습니다. 사실 리베르소를 차고 격렬한 운동을 하기 만무하죠. 어쨌든 지금 와서는 장점이 더 많은 듯한 이 듀오 페이스의 첫 작품입니다. 네, 이건 현재 버전의 듀오 페이스입니다. 1930년대 모델을 재해석한 워치로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되고요. 두 개의 타임존과 낮과 밤 인디케이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트랩은 까사 파글리아노에서 이 시계만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하였습니다. 파글리아노 제가 전에 한번 다룬 적 있었죠? 네, 광고 이미지인데요. 광고의 메시지는 수십 년 동안 진화해 왔습니다. 1930년대와 40년대는 리베르소의 뛰어난 기술력을 회전하는 케이스의 우아한 느낌을 조화롭게 결합했고요. 1970년대부터 리베르소의 독창성과 전통, 그리고 아방가르드의 독특한 조화가 강조돼서 시계 애호가들의 아름다운 오브제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베르소와 이 폴로 스포츠는 리베르소의 탄생 이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헬멧, 부츠, 공, 그리고 말의 그 등에 장착하는 안장 등 폴로 선수들이 착용한 스포츠 장비들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아르데코 디자인 철학을 담고 있는 리베르소의 직사각형 케이스는 리베르소의 첫 탄생의 목적인 회전하는 케이스로 인해 결정되었습니다. 다이얼 위 아래의 그 시그니처 가드룬과 케이스에서 매끄럽게 이어지는 삼각형 러그가 장식된 시계의 그 단순하고 정교한 하모니는 아르데코 미학의 전형을 나타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어울리는 유니크한 디자인이 특징인 리베르소는 제품이 출시된 첫 해부터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1930년대 리베르소가 탄생했을 당시 워치메이킹 세계는 실버 다이얼의 포켓 워치가 중심이었습니다. 컬러 다이얼의 시계를 선보이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매뉴팩처였다고 하네요. 1930년대 초반은 쾌락주의와 규칙 파괴 그리고 실험적인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현대 정신을 대표하는 리베르소는 시계에 대한 모든 오래된 고정관념에 도전했습니다. 화이트 또는 실버 다이얼이 일반적이었던 시기에 레이거 루쿨트르의 전신인 루쿨트르는 새로운 형태의 맞춤 제품을 제안했습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주문 가능한 레커 다이얼이었는데요. 소량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선명한 레드 모델은 이 희소성으로 인해서 오늘날 수집가들로부터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33년에 출시된 루쿨트르의 첫 번째 인하우스 리베르소 무브먼트인 칼리버 410이 장착된 블루 모델입니다. 다이얼의 원형 세컨즈 트랙은 가독성이 뛰어나서 맥박 측정이 더욱 용이하다는 이유로 당시 닥터 리베르소라는 별칭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클래식한 스타일의 전면 다이얼은 문 페이지, C, 분과 함께 라지 데이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뒷면 다이얼은 친숙한 컴플리케이션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라는 반전이 있죠. 이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소재로 19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은 5천만 원이라는데요.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이 인상적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 영상에 수억을 호가하는 시계들도 뻔질나게 나올 거거든요. 워치메이킹과 예술의 깊은 관계를 선보이기 위해서 예거 루쿨트르는 저명한 미국인 아티스트인 마이클 머피에게 새로운 작품을 의뢰했습니다. 물리적 공간인 3차원의 세계와 시간의 공간인 4차원의 세계의 그 사이에 관계를 탐구하여 창조된 작품입니다. 작품을 구성하는 69가지 구성 요소는 시계의 부품을 표현하는데요. 각각의 무브먼트 조각과 다이얼 구성 요소가 포토 프린팅 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관람객이 설치 작품 주변을 걸으면서 감상하는 동안 완벽하게 정렬된 순간을 경험해야만 리베르소의 실제 시계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리베르소는 탄생 당시 케이스를 뒤집어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는 정교한 메커니즘 엔지니어링과 기본 컨셉 모두에서 혁신성이 돋보이는 모델이었습니다. 탄생으로부터 60년이 지난 1991년 기계식 워치 메이킹이 부활됨과 동시에 리베르소 수화상 TM이 출시되면서 리베르소의 잠재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무브먼트에 국한하지 않는 회전식 직사각 케이스는 원형 무브먼트와는 전혀 다른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최초의 리베르소는 오리지널 리베르소 탄생 이후 60년 만에 출시되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이 적용된 최초의 리베르소이자 더욱 커진 리베르소 그랑테이유 케이스의 첫 번째 모델이기도 합니다. 뚜르비용 손목 시계가 아직 희귀하던 시기에 예거는 리베르소 뚜르비용에 장착할 최초의 손목 시계 뚜르비용 무브먼트인 칼리버 828을 개발했습니다. 네, 크로노그래프 레트로그레이드, 예거 루쿨트르의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48은 뚜르비용 개발이 한 단계 더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무브먼트의 총 부품 204개 중 70개를 차지하는 뚜르비용의 무게는 0.25g에 불과합니다. 상용시와 항성시, 퍼페추얼 캘린더의 세 가지 시간을 다이얼에 표시하는 이 모델은 예거 루쿨트르의 칼리버 175 무브먼트 하나로 구동됩니다. 작년에 나온 업그레이드 버전인 4면을 활용한 쿼트립티크는 출시 가격이 무려 20억입니다. 예거 루쿨트르 칼리버 179는 자이로 뚜르비용과 듀얼타임 듀오페이스 컨셉을 결합한 모델입니다. 플라잉 자이로 뚜르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뚜르비용 케이지를 제거했고요. 그로 인해서 볼륨이 더 줄어들어서 회전 속도가 12.6초 증가했다고 합니다. 듀오페이스 컨셉과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47의 울트라신 플라잉 뚜르비용과 결합해서 이 새로운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리베르소는 출시된 이래 50개 이상의 칼리버를 탑재했습니다. 모두 직사각형 케이스에 맞게 특별히 고안된 예거 루쿨트르 매뉴팩처에서 자체 생산된 모델이었습니다. 리베르소의 회전식 케이스는 시간 전용 및 스몰 세컨즈 모델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크로노그래프부터 뚜르비오, 미닛 리피터, 심지어 2개에서 3개 혹은 4개의 다이얼을 통해 시간을 표시하는 다면형 무브먼트에 이르기까지 하이 컴플리케이션 칼리버 시리즈를 통해서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베르소의 디자인에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 다이얼 및 글래스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적인 해결책으로 설계된 이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레커나 수공 인그레이빙, 에나멜을 활용한 모노그램, 엠블럼, 개인 메시지를 새겨 넣어서 맞춤 제작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리베르소도 조만간 인그레이빙을 할 계획인데요. 20세기 중반부터 변화한 취향에 따라서 장식을 생략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전통적인 수공예가 사라졌는데요. 다행스럽게도 1990년대 기계식 워치메이킹의 부활은 영원히 사라질 뻔한 장인 기술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랑퓨 에나멜은 리베르소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거 루쿨트르는 메띠에라르 아틀리에와 함께 자체적으로 수공예 공방을 운영하는 몇 안 되는 워치메이킹 매뉴팩처 중 하나입니다. 1935년에 제작된 이 리베르소는 미국 항공 개척자인 아밀리아 에어하트를 기리는 모델입니다. 스틸 케이스백의 인그레이빙과 레커 처리된 지도는 1935년 5월 8일 멕시코 시티에서 뉴욕까지의 사상 최초 무착륙 단독 비행을 기념합니다. 인도 고객을 위해 제작된 이 작품은 케이스백에 장식된 힌두교의 신 비슈누의 7번째 화신인 라마 왕의 이미지입니다. 전통적인 인도 예술인 미니어처 페인팅 기법을 사용해서 폴리크롬 에나멜로 제작되었습니다. 예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잼 세팅 기술을 통해서 리베르소를 변형하기 시작했는데요. 뒷면의 넓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한 아름다운 주얼리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66개의 그레인 세팅 다이아몬드는 총 1.5캐럿입니다. 리베르소의 트리뷰트 에나멜 히든 트레저는 회전 케이스를 통해 과거의 여러 가지 이유로 잠깐 사라졌던 그림의 놀라운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케이스에는 해당 그림이 다시 발견된 후에 전문가들의 판정을 거쳐 마침내 진품으로 인정받은 특별한 그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3가지 리베르소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매뉴팩처의 수공예 기술인 메띠에라르를 선보이는 3가지 타임피스는 에나멜과 기요쉐를 활용한 그랑퓨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을 통해서 마치 추리소설 같은 신비로운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린 귀스타브 쿠르베와 빈센트 반 고흐, 구스타프 클림트의 명작들을 시계 케이스에 고스란히 재현함으로써 위대한 걸작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린 컬러의 배경 위에 여인의 우아한 자세와 세련된 의상의 작은 디테일까지도 완벽하게 재현해서 원본과 같은 깊이감을 담아냈습니다. 섬세한 발리콘 기요쉐 패턴 위에 그랑퓨의 에나멜을 장식한 그린 다이얼은 은은하게 빛나는 자화상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합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현재 출시되고 있는 리베소를 직접 차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역시나 알차고 굉장히 광범위한 구성, 리베르소의 모든 것이 담긴 전시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무료라니 예거 르쿨트르의 대담한 투자가 빈말이 아님을 체감합니다. 앞으로 리베르소 100주년인 2031년까지 리베르소는 어떤 헤리티지를 쌓아갈까요? 저도 리베르소의 한 오너지만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던 아주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시회장을 나오는 길에 예거의 아르데코에 대한 오마주 마지막 작품 1931 카페에 들러서 니나 메타의 셰프가 콜라보한 커피를 한잔 하고 나왔습니다. 우아하고 행복한 감정을 선사하는 이 공간은 아르데코 디자인의 아이콘인 리베르소 90주년을 기념해서 탄생했는데요. 리베르소가 탄생한 시대의 스타일과 분위기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리베르소에 대한 마지막 컨텐츠는 이제 아무래도 작년 출시 9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리베르소 북에 대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